어때서? 이게 멀쩡해? 오랜만에 하네. 안녕하세요, 구루발리입니다. 최근에 영상을 자주 안 올려드려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이 두 번째 집 짓는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영상 만드는 거나 아니면 편집하는 거에 좀 소홀해진 건 사실입니다. 편집은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위한 발리 영상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시는 게 발리 여행할 때 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가져가야 되나요? 다시 말해서 발리 여행할 때 돈이 어느 정도 드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발리 여행을 가면 좋았겠지만 저는 집 짓는 관계로 가지를 못했고, 이번에 저희 처형이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놀러를 와서 저희 아내와 그리고 아들 그리고 처형네 가족이 함께 발리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는지 꼼꼼히 저희 아내가 정리를 했고, 그거를 바탕으로 제가 발리 여행할 때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지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은 총 5명이고요. 성인 2명, 그리고 청소년 2명, 어린이 1명, 이렇게 구성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청소년과 어린이 1명을 구분한 이유는 방값에서 어린이 같은 경우는 그냥 같이 성인과 투숙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청소년은 성인이랑 동일한 요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희 가족도 그렇지만 저희 처형도 발리가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관광 위주보다는 휴양에 가까운 여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다르냐? 관광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관광 명소에 방문해서 사진 촬영이나 뭔가 액티비티를 많이 하시죠. 그러나 휴양을 즐기는 입장에서는 주로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긴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냥 구경하고 쇼핑하고 맛있는 거 먹고 호텔 수영과 쇼핑몰 구경하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네요. 호텔 수영과 쇼핑, 맛있는 거 먹는 거, 그런 게 주된 목적의 휴양이었다. 그거를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여행 비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죠. 바로 항공료입니다. 항공료 같은 경우는 항공사별로 시즌별로 금액 차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권을 끊으실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최소 3개월 이상, 아니면 제일 좋은 것은 사실 6개월 전에 티켓을 발권을 하시면 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항공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 처형이 인천에서 출발해서 발리로 들어오는 가루다 항공 직항을 기준으로 1인당 79만 1,000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3인이 240만원, 약 24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입국을 해서 당연히 비자피를 내야겠죠. 비자피가 50만 루피아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올 때 보니까 이 환율이 변동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인당 53만 루피아를 지불을 했고요. 그리고 이 비자피 이외에도 발리를 관광하기 위해서는 발리 관광세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1인당 15만 루피아를 또 지불을 하고 여행을 했습니다. 이 발리 관광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 내고 들어오신 분들도 지금까지 많았어요. 왜냐하면 확인하는 부스가 없기 때문에 관광세를 안 내고 들어오셨는데, 최근 뉴스를 보면 발리 주 정부에서도 관광세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할 예정이다 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식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냥 마음 편하게 여행하시기에는 미리 내고 들어오시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관광세나 비자피 같은 경우는 둘 다 온라인으로 지불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자피 같은 경우는 제가 온라인으로 저희 처형 거를 결제를 해주려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업로드 해야 되는 여권 사진이라든지 그리고 증명사진 등등 여러 가지 넣어야 되는 정보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느니 요즘 발리 공항에 시간이 예전처럼 많이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엄청나게 빨리 통과를 한다 그래도 짐이 사실 그렇게 빨리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수화물 기다리는 시간 생각하면 현장에서 바로 구매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들어올 때는 현장에서 비자피를 구매를 하고 그리고 입국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숙박비인데요. 이 숙박비도 여행 비용 중에 아주 어마어마한 부분을 차지하죠. 아마 항공료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일 텐데, 이번 여행에서는 비싼 호텔에서 머물기보다는 아이들과 정말 즐겁게 수영도 하면서 가까운 시내도 걸어가서 구경을 하고 바다도 가까운 곳에 있는 곳, 그런 곳을 찾다 보니까 가성비가 가장 좋은 꾸따 지역 3박 그리고 사누르 지역 2박 이렇게 호텔을 예약을 했습니다. 먼저 꾸따
꾸따 지역 3박은 꾸따 스위스벨 뚜반이라는 숙소고요. 이 숙소는 장점이 트리플룸이 있습니다. 트리플룸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성인 3명이 투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가성비가 아주 뛰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비용이 저렴한 숙소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스위스벨 뚜반에서 딜럭스룸 하나 그리고 트리플룸 하나 이렇게 방 2개를 예약을 했고요. 총 3박에 들어간 비용은 690만 루피아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약 6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박은 산우루에 있는 더 101 오아시스 산우루라는 곳이고요. 딜럭스룸 하나 그리고 딜럭스룸 하나에 추가로 엑스트라 베드를 하나 넣어서 3명이 잘 수 있는 방 이렇게 2개를 예약을 했습니다. 여기도 거의 비용은 비슷해서요. 2박 해서 490만 루피아 정도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약 40만 원 정도 들어간 숙소입니다. 자, 이렇게 5박 동안 방 2개를 빌린 총 숙소 비용이 약 1180만 루피아고요.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꾸따 스위스벨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희도 많이 머물러 봤던 것도 있지만 일단 트리플룸이 있었고요. 꾸따 시내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스미냑, 짱구, 누사두아, 짐바란 어느 쪽으로 이동하기에도 딱 중심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공항이랑 5분 거리예요. 차량으로. 다음으로 산으로에 있는 더 101 오아시스를 선택했던 이유는 바로 옆에 큰 마트가 있고요. 그리고 산으로 어디든 걸어갈 수 있는 산으로 딱 중심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걸어서 해변까지 5분밖에 걸리지가 않아요. 물론 조금 더 비용을 많이 내시고 비치 프론트 뷰나 아니면 해변 바로 앞에 있는 숙소를 예약하시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 굳이 꼭 아침에 일어나서 샥 커튼을 열었는데 바다가 보인다 이런 로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사실 그거는 하루 정도 자보면 좋은데 그 이상의 느낌을 느끼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런 데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그쵸. 그 뷰값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과대 포장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또 가성비를 추구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걸어서 5분이면 바다를 볼 수 있는데 굳이 착 열었을 때 바다가 보여야 되나? 이런 생각에 좀 저렴한 숙소를 선택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뷰를 따지지 않는다면 요 정도 숙소를 예약하시면 크게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 6일 동안 어떤 일정으로 휴양을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리고 쓴 비용들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식비나 교통비는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가면 되겠구나 라는 걸 추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1일차 때는 부킹닷컴으로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무료 픽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 랜딩 시간에 맞춰서 픽업을 무료로 와줬습니다. 처형이 탔던 비행기는 딜레이가 됐어요. 딜레이가 됐음에도 기사님이 친절하게 기다렸다가 같이 투숙을 할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어요. 아저씨한테 이제 고맙다는 인사로 5만 루피아 정도 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체크인을 했고요. 도착한 시간이 이제 저녁이었기 때문에 바로 식사를 하러 갔어요. 저희 아내가 그립다고 생각했던 그 식당이 꾸따 르기안 지역에 있는 이 마마스라는 독일식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이제 여기를 꼭 가고 싶어서 거기를 걸어서 가기에는 좀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택시 어플 중에 고잭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으면 고카라는 차량 온라인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라인 택시를 부를 때는 대표적인 어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랩이라는 어플이 있고요. 그리고 고잭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한 기능을 가진 어플인데 음식 주문도 가능하고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택시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비교를 해보면 이제 금액대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금액이 어떨 때는 그랩이 조금 더 싸고 어떨 때는 고잭이 조금 더 쌀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가성비를 따지는 관광객이라면 이 2가지 어플을 동시에 다운을 받아놓고 한 번씩 비교를 해보는 거죠. 똑같은 출발점과 똑같은 목적지를 찍어서 1분만 똑같이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요거 한번 눌러보시면 금액이 딱 나오거든요. 그거를 비교해서 조금 더 저렴한 어플을 이용하셔서 차량을 부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부르면 오는 차량이나 서비스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차이를 못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비용이 저렴한 그 어플을 비교해보시고 부르시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 더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일정 자체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일정이다 그러면 온라인 택시보다는 저는 차라리 하루 정도 풀데이로 렌트카를 빌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기사 포함해서요. 그러면 어차피 유류비와 그리고 기사 12시간 가량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던 여러 장소를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숙소에서 맘마스 독일식 레스토랑으로 이동하는 그 온라인 택시 비용이 약 41,500루피아가 들었고, 식비는 여기 독일식 레스토랑에서 약 126만 루피아, 5명이서 126만 루피아 정도를 먹었습니다. 약 한 10만원 조금 넘은 비용이네요. 맛있었겠다. 네. 그래서 이제 호텔로 다시 또 돌아와야 되니까 또 온라인 택시를 불러서 약 46,000 루피아를 냈고, 그리고 바로 자기에는 조금 뭔가 좀 섭섭한 기분이 들어서 슈퍼마켓에서 간식이랑 맥주를 186,000 루피아를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날 총 들어간 비용이 158만 6천 루피아, 약 한 12~13만 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댓글에 아니 루피아로 알려주면 내가 루피아가 어느 정도 금액인지 모르는데 장난하냐 뭐 이렇게 조금 화를 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 고정하시고요. 제가 친절하게 원화로 어느 정도 금액인지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일차 일정은 아침 늦지막히 일어나서 아침 조식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조식을 먹고요. 소화도 시킬 겸 해서 걸어서 발리 비치워크, 꾸따에 있는 비치워크라는 쇼핑몰까지 이제 걸어서 갔습니다. 사실 걸어서 가기에는 거리가 좀 있죠. 한 30분 가량 걸리는 거리인데, 근데 이제 가는 길이 그렇게 심심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디스커버리라는 몰도 있고, 그리고 그 가는 길이 결국에는 꾸따 해변이거든요. 그래서 꾸따 해변을 그냥 구경하다가 뭐 다시 더우면 쇼핑몰에 잠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커피도 한잔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걸어서 발리 비치워크까지 이동을 했고요. 거기서 걸어서 갔더니 바로 또 배가 고프죠. 바로 배가 고프니까 거기에서 이제 쇼핑 구경도 하고 바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비치워크에 있는 페퍼런치라는 약간 일본식,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일본식 핫플레이트 요리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이제 체인점인데, 제가 예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식당인데 고기가 이제 가성비가 괜찮거든요. 맛도 있고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5명이서 식사를 한 금액이 60만 4,600 루피아, 그리고 점심을 먹었으니까 또 간단하게 커피 한 잔 해야 되니까 스타벅스에 가서 14만 9천 루피아를 지출을 했고요. 2일차의 테마는 아침에 쇼핑, 그리고 오후에는 수영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호텔에서 수영을 하려고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바로 돌아오면 좀 배가 고플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점심은 먹었지만 중간중간 또 간식을 먹어야 되는 이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가 택시를 타고 가까이에 있는 빠빠야라는 슈퍼마켓을 갔습니다. 이 빠빠야 슈퍼마켓은 일본 슈퍼마켓이죠. 일본 제품도 많이 팔고 한국 제품도 많이 파는데, 장점이 스시 세트나 그다음 뭐 돈가스 같은 그런 간편식들을 많이 판매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 출출할 때 간단하게 뭐 먹을 수 있는 제품들, 삼각김밥 이런 것들도 많이 팔기 때문에 그런 간식들이랑 술, 라면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해서 호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는 비치워크에서 그 빠빠야 슈퍼마켓까지 35,000 루피아 그랩을 이용했고요. 그리고 장을 보는 과정에서는 과일, 그리고 저녁 식사로 먹을 것들, 간식들, 그리고 과자, 라면, 맥주 등을 70만 루피아, 약 70만 루피아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빠빠야에서 다시 호텔로 그랩을 타고 오는 비용이 43,000 루피아가 들어갔고, 그리고 저녁에, 물론 저녁에 먹을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파파야 슈퍼마켓에서 구매를 했었지만 또 이 청소년들이랑 어리니까 끊임없이 먹거든요. 그래서 야식을 주문을 했습니다. 배달, 아까 말씀드린 이 그랩이나 또는 고잭 어플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발리는 또 돼지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돼지고기 삿대를 배달을 해서 약 10만 루피아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일차에 총 지출한 비용이 약 165만 루피아 정도 들었습니다. 약 한 15만 원 정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일차의 중요 테마는 우붓 시장 관광과 그리고 비치클럽에 가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이 우붓으로 가는 거리는 이 꾸따 시내에서 우붓까지 약 1시간 반에서 차가 막히면 2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택시를 이용하면 물론 뭐 이용할 수는 있죠. 이용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어차피 비용도 많이 나올 뿐더러 거리가 머니까, 그리고 그때그때 우붓에서 또 차량을 부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붓은 온라인 택시가 쉽게 잡히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붓이나 이렇게 먼 곳으로 가는 일정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을 렌트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편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차량 한 대, 아반자였나요? 네.
아반자 또는 제니아라는 차량이 거의 동급인데 요 차량을 한 대를 임대를 했고요. 기사랑 유류비 포함해서 80만 루피아 소요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숙소에서 기사랑 미팅을 하고 바로 차량을 타고 이제 우붓으로 출발을 하는데 우붓으로 가는 도중에 물론 이제 점심 식사를 식당에 들려서 먹어도 되는데 우리가 또 시간을 또 절약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점심을 먹자. 왜냐? 아침 조식을 또 많이 먹었으니까. 그래서 가는 길에 또 이 빠빠야 슈퍼마켓 또는 산후루 지역이라면 그랜드럭키라는 마트 요런 곳들을 잠시 들리면 이제 간식을 살 수 있죠. 저희 아내와 셔영은 파파야를 들려서 이제 간편식을 좀 사서 가는 차량 내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때웠고요. 점심 식사 비용으로 41만 6,300 루피아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붓에 도착을 했는데 우붓 시내를 구경하려고 했더니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다 보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비를 또 맞기에는 또 청소년들이 아프면 또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옷을 사줬어요. 한 개에 2만 루피아씩 줬는데 사실 이거 슈퍼마켓 가면 5천 루피아 정도면 이 비닐로 된 비옷 살 수 있는데 아무래도 관광지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할아버지가 팔았어요. 할아버지가 또 팔고 있으니까 그냥 2만 루피아 하나씩 약 한 1,500원 정도 드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3개 사줬습니다. 그래서 6만 루피아 지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붓 시장을 구경을 어느 정도 하고 이제 비치클럽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우붓을 가시면 원숭이 사원, 그 다음 우붓 왕궁, 그리고 우붓 전통시장, 그리고 계단식 론, 뜨갈랄랑이라고 하는 라이스필드 뷰죠. 요런 거를 많이 보러 가시는데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감상하는 관광지를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요. 대체적으로 어린이는 그런 걸 싫어합니다. 차라리 뭔가를 몸으로 쓰는 액티비티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그냥 바닷가나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그런 거를 좋아하지. 아이들이 또 원숭이 또 기겁을 하는 또 우리 원숭이 싫어해서 원숭이 사원 안 간다 그랬어요. 저희 또 조카들이 이제 딸들이다 보니까 이 여자아이들은 원숭이를 그리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관광지를 좀 배제하시면 오히려 더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여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 여담이었고요. 자, 이렇게 차량을 이용해서 라브리사 비치클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라브리사 비치클럽은 이 짱구에 있는 비치클럽들 중에 가장 핫한 클럽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이나 손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들어간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구경만 하다가 올 수 있냐, 그런 건 안 되고요. 자리마다 미니멈 스펜드, 최소로 먹거나 마셔야 되는 그 금액이 존재합니다. 자리마다 금액이 다 달라요. 좋은 자리일수록 금액이 더 비싼 거죠. 그래서 자리를 잡으면 그 자리에서 사실 옷도 벗어놓고 물건도 놔두고 수영도 하다가 또 먹었다가 선셋도 봤다가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대신 최소 비용이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요 미니멈 스펜드 표는 이렇게 화면에 간단하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약 160만 루피아 플러스 비용의 자리에 이제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식사랑 음료를 즐겼고, 그리고 아이들은 또 어린이 풀이 있어서 어린이 풀장에서 이제 물놀이를 했고요. 그리고 요 비용에는 수건이랑 샤워실 이용이 포함입니다. 수영하고 샤워실을 샤워하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면 집으로 돌아갈 때 문제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수영하고 먹고 마시고 놀다가 저녁에 선셋까지 보고 아주 알차게 보고 왔고요. 물론 아침 일찍 가시는 분들은 아침부터 죽치고 하루 종일 계셔도 되는데 좀 너무 그렇게 하기엔 좀 지겨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거는 여러분들의 그 성향에 맞게 여행 일정을 짜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다 끝내고 저녁 8시쯤 이제 귀가를 하는 과정에서 또 그냥 숙소에 들어가면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가 화를 내거든요. 먹을 거 없냐. 그래서 오는 길에 또다시 빠빠야를 들려서 간식과 맥주는 어린이들을 위한 게 아니네요. 저를 위한 어른들을 위한 요 또 음료도 구매를 해서 호텔에서 또 2차 파티를 즐기고 그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3일차에 사용한 총 비용은 약 356만 루피아 정도 사용했습니다. 대략 한 30만 원 정도 사용을 했네요. 아무래도 이제 이 라브리사 비치 클럽과 렌트 비용이 크다 보니까 요 날은 좀 지출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제 4일차 일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일차 같은 경우는 숙소를 이동을 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이제 산후루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그 이동하기 전에 아무래도 한 3일 동안 이제 머물다 보면 빨래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호텔에 있는 런더리 서비스를 맡겨도 되지만 비용이 좀 세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동네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런더리 가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맡기시면 1kg에 약 한 1,000원 정도의 금액으로 빨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보통 그 다음날 또는 당일에도 가능한 그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빨래에 들어간 비용은 49,000 루피아고요. 약
5km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에서 산후루로 이동할 때 온라인 차량으로 12만 8천 루피아가 소요가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 포함해서 이제 5명의 짐이 한 4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8인승 차량 정도면 보조석에 한 명이 탈 수 있고, 뒷자리에 3명이 타고, 뒷자리에 4명 탔나요? 뒷자리에 3명 타고, 그리고 3열에 혼자 앉고 그 옆에 짐을 실었어. 그런 식으로 실었구나. 근데 만약에 인원이 너무 많다거나 인원 5명의 수화물도 만약에 큰 게 5개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8인승 차량으로 짐을 다 실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를 2대를 부르거나 아니면 여행사나 렌트카 업체에 얘기를 하셔갖고 조금 큰 차량을 빌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온라인 어플 같은 경우는 큰 차량은 부를 수 없거든요. 승객수가 거기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참고하시고 차량을 부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산후루를 이동을 했더니 이제 아무래도 호텔 체크인 시간은 오후 2시에서 3시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호텔에 짐만 맡겨놓고, 그리고 거기 호텔이 이제 아무래도 산후루 중심가에 있다 보니까 걸어서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산후루에 생긴 큰 쇼핑몰이 이제 아이콘이라는 쇼핑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현지식 그 레스토랑 브랜드 중에 고샤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요게 덴파사르 르논 지역에도 하나가 있는 레스토랑인데, 요번에 요 아이콘 몰에 레스토랑이 생겨서 식사를 했고, 주 메뉴는 현지식입니다. 현지식인데 좀 모던하게 나오죠.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는 이제 레스토랑이라서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5명이서 48만 7천 원을 주고 점심 식사를 했고, 그리고 마트에 들려서 또 어른의 음료와 아이들의 간식거리 그리고 과일을 주섬주섬 사서 약 40만 루피아를 지출을 했고요. 그렇게 요런 간식이랑 요 먹을 걸 사서 호텔 체크인을 하고 이제 호텔 수영장에서 또 실컷 놀고요. 물론 조금만 걸어가면 바닷가가 있는데 아이들이 결국에는 바닷가 가서 노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영장에서 노는 걸 훨씬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또 저희의 이 최애 레스토랑 중에 하나인 산후루에 있는 이모네 레스토랑에 방문해서 이 사장님께 또 인사도 드리고 저녁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비용으로 60만 루피아를 지출을 했고요. 이모네 식당에서 식사를 한 이후에 다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호텔로 돌아올 때 이제 사실은 걸어오면 뭐 한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아이들이 좀 빡세게 놀아서 그런지 지쳐 하더라고요. 해서 온라인 택시를 불러서 숙소로 이동을 했고 3만 1천 루피아를 지불을 했습니다. 이렇게 4일차에 총 지출한 비용이 약 170만 루피아, 한 15만 원 선 지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일차 때의 테마는요, 호텔에서 그냥 놀고 먹자가 테마였습니다. 아무 데도 나가기 싫고 그냥 호텔에서 어떻게든 모든 걸 해결해 보자, 이런 테마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침 조식은 포함되어 있으니까 조식을 먹고요. 그리고 호텔에서 계속 놀다가 점심 식사도 룸 서비스를 시켜 먹었습니다. 룸 서비스 비용이 어제 사온 간식이랑 이런 과일들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많이 시키지 않았고요.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거 몇 가지 주문을 해서 약 35만 5천 루피아를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또 아이들도 또 이 돌보느라 고단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놀고 있는 동안 어른들은 또 이 마사지를, 호텔 마사지를 좀 받았고요. 호텔 마사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네? 네. 2명 해서 45만 5천 루피아에 이용을 했습니다. 몇 분짜리였죠? 저는 1시간짜리 페이셜 했고, 언니는 1시간 반짜리 전신 마사지. 전신 마사지 1시간 90분인데 이 정도 금액이면 굉장히 착한 금액이네. 사실 이 손님 입장에서는 호텔이 꼭 아니더라도 산후루거나 뭐 꾸따 지역이라면 바로 그냥 나가면 바깥에 마사지 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렴한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텔이 비싸면 당연히 바깥으로 나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호텔들도 경쟁 때문인지 가격을 조금 낮추는 곳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호텔에서 마사지까지 받고 푹 쉬었는데, 저녁까지 호텔에서 먹기에는 조금 뭔가 좀 밋밋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 결국에는 바깥에 나가서 태국식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고 73만 4천 루피아를 지불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5일차에 총 사용한 금액은 154만 4천 루피아고요. 한 14만 원, 13만 원 정도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일차고요. 6일차는 이제 저녁에 또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6일차 때는 아무래도 이제 또 체크아웃을 해야 되잖아요. 12시에 체크아웃하고 공항에 가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니까 그때까지 짐을 가지고 어딘가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짐을 숙소에 맡겨놓고 나갔다가 다시 또 짐 찾으러 와서 짐을 가지고 공항에 가기에는 굉장히 번거로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마지막 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차량을 하루 풀데이로 렌트를
체크아웃을 하시라. 그리고 차량에 짐을 싣고 체크아웃을 하신 다음에 구경하실 곳을 구경하시고 그리고 바로 공항으로 가시면 알찬 여행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6일차에는 차량 12시간 풀데이를 하루 렌트를 해서 80만 루피아 지출을 했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로 몰 발리 갤러리아에 있는 식당 류시라는 일본식 레스토랑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왜 몰 발리 갤러리아로 갔냐? 여기는 쇼핑도 할 수 있고 점심 식사도 먹을 수 있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요 몰 발리 갤러리아 옆에 DFS 갤러리아라고 면세점이 붙어 있었는데 최근에 요게 이제 망하면서 지금은 이제 면세품은 공항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점심 식사 비용으로 일식 약 86만 9천 루피아를 지출을 하셨네요. 맛없는 곳에서 좀 많이 돈을 내셨네요. 비싼데 맛이 없었어. 점심 식사 이후에 쇼핑도 구경하고 뭘 하셨나요? 차를 타고? 부사도 아하, 차를 타고 누사두아를 가서 누사두아에도 발리 컬렉션이라는 몰도 있고 음료수를 스타벅스에서 27만 5천 루피아 주고 커피를 한 잔씩 했겠네요. 아이들은 물론 뭐 음료수를 마셨을 테고 이제 저녁 식사를 라오따라는 이 중식 레스토랑이에요. 라오따 괜찮습니다. 죽 좋아하시는 분들 아주 다양하게 시푸드 죽들 죽뿐만 아니라 중식 요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본점은 24시간 하기 때문에 밤늦게 가셔도 괜찮거든요. 아무튼 요 라오따에서 저녁 식사 비용으로 52만 5천 루피아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비행기를 타기 전에 마사지를 저희 처형이 한 30분 정도 릴렉스, 이 리플렉스올로기 이런 거 한번 받아주면 좋거든요. 11만 루피아를 주고 마사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공항에 갔습니다. 이제 공항에 갔을 때 12,000 루피아 이제 주차비가 발생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기사가 이제 아무래도 공항으로 들어오면 나갈 때 또 주차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사한테 이렇게 돈을 따로 챙겨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6일차에 총 사용한 비용이 차량을 렌트하다 보니까 조금 올라갔죠. 약 260만 루피아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고 인천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물론 저희 아내와 아들은 비행기를 타고 다시 족자로 돌아왔고요. 자, 이렇게 이제 종합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나 발리 놀러 가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가면 될까요? 1인당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 거에 대한 답이 딱 나왔습니다. 관광이 아니고 휴양을 즐기신다면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해보면 총 1인당 비자 비용 53만 루피아 그리고 관광세 15만 루피아 호텔비 약 1인당 236만 루피아 그리고 식비 1인당 약 240만 루피아 해서 1인당 약 530만 루피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항공료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결국에는 더해보면 항공료 약 80만원 그리고 여기 여행 와서 숙박비 그리고 비자비 관광세 식비 포함해서 약 50만원 이렇게 해서 1인당 약 130만원을 지출한 걸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일정 정도의 휴양을 하러 오신다 그러면 1인당 약 130만원 정도면 발리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시즌별로 7, 8월 성수기 또는 12월 말일 극성수기 이럴 때 오신다 그러면 비행기 값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거든요. 당연히 숙박비도 올라가겠죠. 왜냐면 하이 시즌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 그냥 노멀 시즌에 여러분들이 미리 비행기 티켓과 숙박을 잘 예약을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130만원에서 제가 봤을 때 비싸도 한 150만원 정도면 여러분들이 약 5박 7일이죠. 약 5박 7일 정도의 일정으로 발리 여행을 즐길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가 좀 되셨죠? 내가 빡세게 일해서 1인당 한 130에서 150만원 정도만 모으면 발리로 떠날 수 있구나.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요. 네, 이렇게 발리로 여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략적인 비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두 번째 집이 거의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판매하는 과정만 남았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부지런히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바이 쭝빠.